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10년을 경영하여라고 하는 그 시조 배웠었죠? 네.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송순의 시조하고 관련된 자연 속에서의 삶을 노래한 시조들. 우리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 기억할 거예요. 그죠? 안분지족이라든가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거, 또 안빈 낙도라든가 가난하지만 자연 속에서 가난하지만 도를 즐기는 자세, 그리고 무라일체의 경지에 오르는 것까지 이런 주제의식이 있었던 시들을 모아서 설명을 할 거예요. 클리닉 시간에 영상을 보고 자기 공부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지금 나오는 시조들은 보기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해석을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놓고 보기에 나올 때마다 잘 적용을 해서 학습을 하세요. 자, 처음에 나온 시는 집방석 내지 마라라고 하는 한호의 시예요. 이 시도 역시 그 산촌 생활에서, 산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연 생활에서의 어떤 안빈 낙도를 노래하고 있는 시예요. 내가 산촌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가난하지만 만족한다, 안분지족한다 라는 내용의 시예요. 자, 집방석 내지 마라 그랬어요. 자, 집방석, 집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냥 그대로 있는 거겠지만 집방석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낙엽엔들 못 앉으랴 그랬어. 낙엽은 굉장히 자연적인 거죠. 자, 솔불을 켜지 마라. 솔불은 이제 소나무에 불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인위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진 달이 돋아온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구조를 보면 집방석과 솔불은 인간이 결국에 만들어야 하는 인위적인 거예요. 근데 낙엽과 어제 진 달은 굉장히 자연적인 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가 대비가 되고 있고, 이 사람은 인위적인 것보다 나는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혀지는 켜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혹시 또 모르니까 켜지 마라. 아이야, 아이를 불렀어요. 박주산채를, 자 이제 이거는 목적격 조사 이렇게 쓴 거예요. 박주산채를 그랬어요. 박주산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맛이 좀 변변하지 못한 술과 산나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한 음식. 우리 소박한 음식을 한자성어로 그렇죠. 단사표음이라고 하죠. 간단한 음식과 한 모금의 물 또는 단표누항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자연에서의 소박한 음식을 대표하는 한자 성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박주산채를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그러니까 산나물이랑 그냥 막걸리 같은 술도 괜찮으니까 없다고 하지 말고 이거라도 내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방석, 솔불 이런 거는 됐고 나는 낙엽에도 앉을 수 있고 달도 돋아오고 박주산채 이거에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그거라도 내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시죠. 그러니까 만족함을 얘기하는 시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시는 조식의 두류산 양단수를이라는 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두류산도 모르고 양단수도 모르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몰라도요, 사실상 시조는 항상 마지막 종장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종장만 제대로 해석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은 볼게요. 두류산, 아이고 또 다 났네요. 두류산은 이제 지리산의 이름이에요. 양단수는 두 갈래로 흐르는 양쪽이니까 물줄기겠죠. 예전에 내가 들었던 적이 있었어. 여기가 되게 멋있다고. 이제 와서 보니 도화가 떠 있대요. 도화라고 하는 거는 복숭아꽃이에요. 자, 우리 복숭아꽃은 뭘 상징하냐면요. 얘가 떠 있다는 거는 근처에 무릉도원이 있다란 얘기예요.
무릉도는 고전에서 말하는 이상향이죠. 그 이상향의 신선들이랑 막 이렇게 신적인 존재들이 사는데 거기서 복숭아를 먹어요. 근데 그 복숭아가 먹으니까 복숭아 꽃이 떠내려 오는 걸 보고 아 저기 무릉도원이 있나 보다라고 추론을 한대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도화가 중요한 거예요. 도화 뜬 맑은 물에 산형, 산 그림자조차 잠겨 있더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거죠. 내가 지리산 그 양단수를 옛날에 듣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물에 복숭아 꽃이 떠내려 오고 그 맑은 물에 그림자까지 잠겨 있어요. 근데 낭만적인 거죠. 아이야, 내가 여기 보니까 무릉도원이 어디냐? 아, 무릉도원이 어디야? 내가 볼 땐 여긴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여기 와서 이 경치를 보니까 아니 무릉도원이 어디야? 바로 여기지 뭐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양단수에 가서 이 양단수 굉장히 유유자적하고 있고 이 경치를 보고 지리산의 경치를 보고 굉장히 예찬하고 감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을 예찬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시조도 한번 볼까요? 매암이 맵다고 울고라고 하는 이정신의 시조예요. 이 시조를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마지막 잘 보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는 시예요. 자, 매암이 맵다고 운대요. 매암은 매미겠죠? 매미가 맴맴맴 우는 건 맵다고 우는 것처럼 들린대요. 쓰르라미가 쓰다고 운대요. 아, 이거 약간 말장난 같죠? 언어 유희인 거예요. 아, 걔 음이 소리가 유사하니까 뜻은 다르지만 이걸 이용해서 언어 유희를 했구나. 자, 그럼 매미가 맵다고 울고 쓰르라민 쓰다고 울어. 근데 얘들은 뭘 상징하냐면요. 속세에서 묻힌 사람들, 우리 세속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잖아요, 우리는 뭐 어떤 일 있으면 뭐 어떻다고 막 뭐라 하고 뭐 안 좋다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 그거를요 매미가 맵다고 울고 쓰라미 쓰다고 운대요. 그랬더니 산나물이 매운가? 맵던가? 맵다고 하던가. 박주 아까 술이었죠? 술이 쓰다고 하는 건가?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제 설이. 혹시 얘네 오는 거 산채가 매워서 그래? 술이 써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어. 이제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냐면 화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초야 자연에 묻혀 사니까 너네랑 달라. 맺고 쓴 줄을 모르겠다. 그냥 우리는 맺고 쓴 거 모르겠고 만족하고 살아. 너네만 맺고 쓰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야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세속이란 단어는 안 났지만 세속에 사는 사람들과 대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뒤에도 또 밑에도 나와 있어요. 또 이제 자연과 관련된 시조 몇 개 있으니까 좀 빠르게 볼게요. 자, 말 없는 청산이요라고 하는 송운의 시조예요. 청산이 말이 없대요. 그렇죠? 이제 청산이 말이 없으면 또 뭐 어떤지 한번 볼까? 자, 말이 없는 청산이요. 요 오타가 자꾸만 나네요. 청산이요. 태가 없는 모양이 없는 유수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산은 말도 없고 유수는 흐르는 물인데 모양이 없어. 어디 갖춰진 틀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얘네는요. 말도 없고 묵묵하고 모양이 없다는 건 되게 꾸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꾸밈이 없고 유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값이 없는 청풍이래요. 값이 없어요. 청풍은 누가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우리가 산을 보고 저건 얼마요? 막 청풍 바람을 보고 저건 얼마요? 할 수 없는 거야. 임자 없는 밝은 달 명월이라. 얘도 누가 막 누릴 수 없는 거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값이 있고 임자가 있다면 마음껏 즐길 수가 없겠죠. 그죠? 마음껏 즐길 수가 여기는 있다라는 얘기죠. 이 중에 병 없은 나는 병이 없는 거지. 이 몸은 분별 없이 늙으리라.
아, 나는 이 중에서 병도 없이, 오타가 많네요. 죄송해요. 분별 없이 늙으리라. 이렇게 한 거야. 걱정 없이 늙겠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봐봐요. 내가 여기에 묻혀서 분별 없이 늙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달관의 경지도 되고 모든 걸 초월한 거예요. 세속적인 걸 초월해서 자연에서 이렇게 늙겠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또 무라일체의 경지도 되겠죠. 아, 무라일체의 경지도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분별 없이 늙겠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어디. 초암이 종료한데 라고 하는 또 김수장의 시조가 하나 또 나와 있어요. 역시 얘도 자연과 관련된 시조겠죠. 자, 초암 그랬어요. 초암이 뭐냐? 초가집 얘기하는 거예요. 초가집이 그러니까 이제 그 숲이 아니라 산속에 지은 초가집이겠죠. 정료하다. 너무 적적하고 이거 적적하고 고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고요한데 벗없이 혼자 앉아 있어요. 이 벗없이 혼자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외로울 것 같지만 옛날 사람들은 벗이 꼭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바로 이제 밑에 나와요. 평조 한 잎에 그랬어. 내가 평조 시조를 낮은 이제 음조의 시조를 한 곡조 했어. 그랬더니 지나가던 백운 하얀 구름이 이 시조를 듣고 절로 존대요. 의인법이죠. 근데 이게 내 시조를 듣고 구름이 졸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건 바로 자연과 자기가 하나가 된 무라일체의 경지에 다다랐다는 얘기겠죠. 어느 누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 이 좋은 뜻을 이 좋은 뜻을 안 써도 되겠네요. 이 좋은 뜻을 있다 하리요. 누가 알겠냐 이거죠. 누가 이 좋은 뜻을 알겠냐. 나니까 안다. 즉 자연 속에서 지내는 이 한가로움은 나니까 안다. 나만 알아도 괜찮다라는 의미의 시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산의 좋은 경치를 이라고 하는 김천택의 시가 있어요. 얘도 많이 나와요, 보기에. 그러니까 좀 잘 봐두세요. 자, 강산의 좋은 경치를 그랬어. 힘센 이가 다툴 양이면, 강산에 좋은 경치가 있는데요. 힘센 사람들이 막 내가 가지겠다라고 다툰대. 이 힘센 사람들은 권력자야, 권력자. 권력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막 갖겠다라고 다툴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수로는 내 힘이랑 내 분수, 나는 힘도 별로 없고 분수도 그냥 좀 그래. 즉 나는 부기도 없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명도 없는 화자야. 어떻게 해가지고 얻겠냐 이거죠. 얻겠느냐. 자, 서리법이야. 내가 만약 힘이 센 사람들과 다툰다면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진실로 그 말이 금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도 논의로라. 즐길 수 있다. 즐기노라 이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자연을 굉장히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그거는 누가 이거 내 거야,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내 거야 막 이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에 또 김천택의 시조죠. 마지막은 아니네. 밑에 하나 더 있네요. 자, 백구야 말 물어보자 라는 시조가 또 나와 있어요. 자, 백구야 말을 물어보자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백구 같은 이제 얘네는 갈매기인데 얘네를 부르면 사람처럼 부르면 대체적으로 다 무라일체의 경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통한다는 얘기니까요. 자연 친화의 대상이라고 써볼게요. 말을 물어보자. 놀라지 마라. 내가 이제 말 물어볼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 이러는 거야. 명구승지. 명구승지는 되게 이름난 명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광하면 그런 데 가죠? 어디 벌려져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벌려져 있냐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백구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나 어디 명소 있는지 알려줘. 거기 가서 살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날다려 자세히 이르거든 나에게 자세히 말해주면 너와 가서 거기서 내가 놀 거래요. 너는 백구죠. 너하고 가서 거기 가서 놀겠다. 아, 무라일체구나. 내가 백구라고 이름 부른 것도 모자라서 같이 논다는 거는 무라일체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의 남은 흥을 진짜 마지막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보기에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자,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전원의 남은 흥을 전나기에 모두 실었어요. 모두 실었다. 자, 전나기라고 하는 건 다리를 저는 낙이에요. 그냥 다리를 조금 저는 낙이. 이거를 모두 실었대요. 자, 근데 흥을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낙이에 실을 수는 없어요. 그냥 흥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걸 낙이 짐처럼 실었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렇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되겠죠. 우리 이제 얘는 기본이에요. 계산 그랬어요. 계산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산 이름이에요. 산 이름이라기보단 계곡을 낀 산. 계곡을 낀 산에 익은 길로 흥치며 돌아왔대요. 신났네 이 사람. 아까부터 흥도 싣고 신나게 돌아왔대요. 자연에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아히야 금서를 다스려라. 자, 금서는 검은고와 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컨텐츠야 이게. 그죠? 이거를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겠다. 아, 나의 남은 생애를 자연에서 검은고랑 책을 가지고 보내겠다 이 얘기인 거죠. 아, 그럼 얘도 역시 선생님 수업 중에 설명했죠? 한정가인 거예요. 한정가는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정이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한정가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 자연에서 내가 여유로운 거죠. 여유롭게 풍류를 즐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일단 자연에 대한 거는 이 정도까지 정리해 두고 또 유사한 시조가 나오면 그때 클리닉 때 정리를 잘 해두세요. 여기까지.